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논란이 뜨겁죠. 일각에서는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하성 실장이 일요일인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오히려 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범인 것처럼 거론되는 데 대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고 봐야 되겠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청와대 참모가 공언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까지 해가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루 앞선 토요일에 문 대통령도 지금 정책 기조가 올바로 가고 있다. 또 고용의 양과질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뭐 사상 최악으로 나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어떤 근거로 한 걸까요? 그 장 실장의 정면 돌파 의지가 대통령의 승인 혹은 제가 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 전에 문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바른 정책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혁신 성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거래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일자리를 잃었고 동시에 연인도 떠났어요. 그럼 떠난 연인한테 모든 핑계를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고용이나 소득 분배 나쁜 게 다 최저임금 혹은 더 넓히자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장하성 실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실제로 고용 지표 자체는 7월에 나쁩니다만 몇 가지 긍정적 시그널도 있기는 해요. 그런 점은 사실 야당이나 언론이 부각시켜주지 않아서 서운한 감정도 있었겠죠. 어떤 거냐면 수출이 상반기 사상 최대고 경제 안정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고용 전반은 그런데 질 좋은 일자리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제 역동성이랄까요? 벤처기업 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 실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저 최저임금 인상 한번 잠깐 했던 것으로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두 사람의 정면 돌파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이 지표들이 악화된 것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같은 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지금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일부 기업들이 이제 투자라든가 일을 꺼리는 고용을 꺼리는 일까지는 왔지만 실제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정도의 시기는 아직 흘러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거창해서 그렇지 경제의 기본적인 어떤 중심축을 생각한다면 달리 대안도 없는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혁신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한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냐 지금 당장 의문이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장하성 실장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줄이고 고용도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근본적인 어떤 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 완화해 준다고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고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험이 아직 끝난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성장 전략이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시기상조, 결과를 따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그런 실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기상조다. 그런데 소장님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더 거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하고 이제 소득 분배 지표가 문제가 됐던 건데 고용 지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날 정도로 월 신규 취업자 수가 이제 5,000명으로 떨어진 거고요. 7월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제일 최저층이죠. 저소득층 1, 2순위가 이제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통계청장 경질로 이어지는 이게 실제를 제대로 반영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장 경질까지 갔다는 얘기는 사실 표본에 오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 4,000개, 5,000개가 채 안 되는 표본을 8,000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고령 가구, 특히 이제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고령 가구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당장 그 숫자를 가지고 표본층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본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을 기반으로 해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게 트렌드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표본의 변화 때문에 벌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나치게 그 정치적 판단을 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봐요. 이 사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갑자기 통계청장 경질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서 이제 통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한 거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외부적으로 비춰질 만한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사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걸 보고 그러니까 이파리를 보고 계절을 판단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통계라는 게 전체 모집단을 판단하는 건데 갑자기 나무를 한 그루만 보고 계절을 보다가 좀 자세히 보겠다고 5그루를 보게 됐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말라 죽은 나무를 많이 봤다면 왜곡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해 여지는 다분하지만 실제로 통계 작성 작업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게 오해였는지 아니면 정말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바꾼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통계가 지속성을 가지고 몇 달 혹은 분기가 지난 다음에 보면 야, 이게 단순한 오해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정치적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경제 투톱인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좀 화해 모드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동안 계속 엇박자를 낸다 이런 비판이 일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마음도 불편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막 불이 나서 다급한 마당에 너무 뭐 진지하게 소방 대책과 발화 원인에 대해서 지리한 말다툼을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20일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면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팀워크를 주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봉합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고요. 대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잘린다 혹은 둘 다 잘린다 등등의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소득주도 성장론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론이 다 같이 추구돼야 될 3대 축 가운데 2가지다.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는 뜻은 대통령이 현 경제팀을 당분간 재신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이 2가지 경제 정책의 축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뤘던 유턴 논란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을 기업 기살리기 쪽으로 유턴하는 건 아니고 추월 차선으로 접어든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거래는 계속 추진하고 논란 많은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도 역시 계속 추진한다. 3대 축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2축을 상징하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다 유임되면서 동시에 추월 차선도 성장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구하는 기업 기살리기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듭 지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기다리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에는 어제 기자간담회 문답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2가지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구조조정이 일부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해양, 조산, 자동차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연말쯤 되면 대충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에 미친 충격도 좀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워낙 어렵고 그게 생각보다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제 반듯한 일자리들 생각만 합니다만은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이 분야가 이제 최근에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상황이 풀리면 일자리 문제가 나아질 거라는 게
이제 이분의 판단인데 저는 그것만으로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가 금방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을 막 도와서 이분들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좋아질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 경쟁력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많아요. 이분들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잃는 건 일종의 자연스러운 경제 구조조정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대책만으로 나아지진 않으니까 뭐 연말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피엔딩이 될 거라는 것도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